안녕하십니까, 이나무입니다. 오늘 토픽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정했는데요.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미국에서 사이버 트럭 첫 10대가 고객한테 인도됐습니다. 근데 아마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 역사상 이렇게 한 모델의 출시가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, 기대감도 많지만 또 너무 그 거품이 끼어 있다, 이제 그런 지적도 있는데,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해 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뭐 이미 많은 영상이나 기사가 사이버 트럭에 관해서 나와서, 첫 번째는 이제 얼마만큼 처음 한 1, 2년 동안은 적자가 날 텐데 적자 규모가 얼만큼 되느냐,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제가 풀어가겠습니다. 여기 그 사진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 회장이 그 뉴욕 타임스 그 행사에서 뭐 상당히 재미있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그 화제가 됐었죠. 그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 사이버 트럭이 규모의 경제에 달하는데 너무 어렵고, 그래도 이익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을 것이다.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생산에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고 나서 이제 감가상각, R&D 비용, 뭐 판관비, 뭐 이런 것들 고정비가 워낙 많이 드는데, 이제 규모의 한 25만 대, 30만 대 정도 단일 그 공장이 돼야지 규모의 경제. 그러니까 이제 대당 고정비가 낮아지는 거죠.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고정비가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. 그래서 생산을 늘려도 이익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을 것이고, 오히려 테슬라가 이것은 좀 마케팅 어떠한 그 도구,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팬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지, 실제 그 생산에 대한 기여는 없겠다.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,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현재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인데 대당 얼마나 적자가 나고, 과연 언제쯤 흑자 전환이 될 것인가. 뭐 테슬라 주주한테 중요한 질문입니다. 두 번째는 그 픽업 트럭이라는 게 우리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. 근데 우리는 낯선데 미국에서는 꽤 큰 시장입니다. 근데 이 테슬라가 타겟하는 그 고객들은 아주 니치 고객들이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닌가,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, 세 번째는 최근에 뭐 테슬라 주가가 괜찮습니다. 뭐 200달러 넘고 밀렸지만 다시 지금 240달러 정도가 유지가 되고, 이번에 이제 이 모델이 출시 인도가 되고 나서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, 어떻게 보면 팬덤 때문에 주가가 좀 인위적으로 부양되는 거 아닌가,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, 여기 이제 뭐 많은 사진을 보셨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의 높이가 1.8m, 그러니까 저 키보다도 좀 더 크고요. 되게 높습니다. 그다음에 차가 엄청나게 커요. 그리고 타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실내가 대단히 넓다고 그러는데 차의 길이가 5.7m, 뭐 어마어마합니다. 미국에서 뭐 이런 차들, 큰 차들이 인기가 많고, 그 테슬라가 약간 그 회전을 할 때 회전 반경이 좀 너무 커요. 그래서 코너 돌 때 좋지가 않은데, 이 차는 회전 반경이 차가 크지만 우수하다. 그리고 이제 외관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서 아주 뭐 그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미국에 살면 주문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대당 지금 이제 8만 달러 모델이 있고 10만 달러 모델이 있는데, 8만 달러 위주로 팔리면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면 한 2만 달러의 적자, 많이 보면 3만에서 4만 달러 적자.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댄 아이브스라고 웻부시의 그 뭐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진 국내에도 유명한 댄 아이브스가 이제 이 정도 3만에서 4만 달러 대당 적자를 추정했고,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그 매출 총이익단에서 똔똔 정도 갈 거 아닌가. 그러면 이제 뭐 R&D나 SG&A 이런 것을 판관비를 포함을 못하면 대당 한 2만 달러 적자로 예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당분간은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은데, 관련돼서 이제
일론 마스크가 우리는 그 아주 무덤을 판 것처럼 이게 이제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. 실제 2018년에 이제 모델 3를 램프업하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을 늘리면서 생산 지옥이라는 얘기를 그 일론 마스크가 썼었는데 일단은 좀 기대 수준을 우리 그 고객들이나 주주들이 좀 낮추라.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할 것이다. 일론 마스크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3분기 실적 때 했죠. 우리가 현금 흐름 기준으로 그 똔똔에 가는, 브레이크 이븐에 가는 것은 1년 반 후,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쯤 된다고 하고, 2025년이,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쯤 되면 한 25만 대, 지금 이제 전체 사이버 트럭 그 공장 캐파가 할당된 게 한 이 정도입니다. 25만 대. 근데 이제 자동차 생산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너무 중요해요. 그래서 실제 현대차나 BMW, 복스와겐도 보면 전 세계 공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생산 규모가 25만, 30만 대쯤 되고 테슬라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공장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는 그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감가상각이 나오고 R&D 뭐 기타 비용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시키려면 많은 생산을, 대규모 생산을 해야지 이런 고정비가, 대당 고정비가 이제 낮아지는, 그걸 이제 우리가 금요의 경제라고 하죠. 근데 이제 실제 테슬라는 그 설비 투자 규모를 금년에 90억 달러, 그러니까 12조 원 정도를 최근에 상향 조정했어요. 현대차가 400만 대를 만드는데 6, 7조 원 투자하는데 여기는 200만 대 만드는데 12조 원, 2배를 하니까 이 고정비가 아직까지는 대당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사이버 트럭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분간은 겪을 것이고, 내년에 이제 대량 생산 램프업을 시작해서 12만 5천 대, 그 다음에 2025년에 25만 대. 그래서 1, 2년은 적자일 것 같고, 빠르면 2026년쯤 흑자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테슬라의 손익이 이것에 이제 적자, 지난 3분기 실적도 이러한 그 고정비,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생산은 그 당시에 시작을 안 했지만 고정비 때문에 그 손익이 좀 악화되는 게 있었는데 향후 한 2, 3분기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. 두 번째 질문, 그 픽업 트럭이 뭐 시장이 얼마나 되냐, 너무 니치 마켓 아닌가. 이제 미국에는 이 승용차 포함해서 SUV 픽업 트럭,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사는 게 1년에 한 1600만 대 팔리는데 그 중에 한 18%가 픽업 트럭입니다. 그러니까 SUV가 한 60% 되고 승용차, 패신저카가 한 20% 좀 넘어서, 그러니까 크죠.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한 300만 대 팔리고, 국내에서는 뭐 쌍용차의 그 렉스턴 코란도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데 국내는 거의 없다고 보여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 픽업 트럭을 수입차를 사서 시내에서 모는 걸 가끔가다 볼 수 있는데, 회사 입장, 생산자 입장에서는 GM이건 포드, 크라이슬러가 엄청나게 마진이 높은 효자이고, 이게 커요, 차들이. 그래서 6기통, 8기통이고, 배기량도 뭐 4리터에서 6리터. 연료 소비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전기차가 되면 충전도 많이 해야 되지만, 하여간 그런 그 CO2, 이러한 그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됨으로써 되게 의미가 있다. 이번에 이제 모델을 보면요, 세 가지 모델인데 가장 저렴한 그 리어, 그 후륜구동 보급형은 2025년에 나와서 6만 1,000달러. 이게 이제 보조금 다 받고 하면 5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이제 일론 마스크는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에 나오는 모델이 8만 달러, 10만 달러인데 지금 뭐 테슬라 Y 모델이 국내에서 5천만 원 초반대에 우리가 보조금 받으면 살 수 있으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가격이죠. 근데 이제 8만 달러 그 4륜구동을 놓고 보면 한 500km 이상 가고, 그 다음에 제로백이 3.9km, 그러니까 포르쉐만큼 빠릅니다. 그래서 상당히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갖고,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옵션도 아주 다양해서 되게 펀한 그런 그 면이 있다. 그래서 결국 얼마만큼 시장이 되느냐를 우리가 알려면, 이 미국에서도 이제 300만 대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, 그러니까 미국의
그 승용차 SUV 다 포함해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 3개가 다 픽업 트럭이에요. 그 포드의 F 시리즈, 그러니까 F150, 그 다음에 그 GM의 쉐벌레의 실버라도,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의 더지 램, 각각 한 50만 대 정도씩 팔리는데,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중서부를 중심으로, 그러니까 이제 그 중부를 중심으로, 그러니까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나 뭐 미국의 동부 같은 데는 픽업 트럭이 많지 않습니다. 근데 중부나 이제 남쪽에 되게 많은데 이런 데서 많이 팔릴 것이고, 초기 사이버 트럭은 그 원래 픽업 트럭은 이제 대부분이 60-70% 이상이 그 자영업자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다기능 용도로 쓰는데,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사이버 트럭을 초기에 얼리 어댑터들이 살 것이다.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, 레저용으로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 세컨카나 서드카로 살 것이고, 그 시장이 제 생각에는 한 연 50만 대는 될 것이어서 시장이 절대로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8만 달러, 10만 달러 정도 지출을 할 수 있죠.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압박을 받지 않을까. 저는 이제 그런 질문에 단기간은 동의를 하고, 장기적으로는 너무 테슬라가 좋은 차라고 생각하지만, 단기적으로는 수익성도 앞으로 한 두세 분기 악화되고, 주가가 좀 프레셔를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비중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, 3%에서 3.4%로 올라갑니다. 여기 빨간 박스 보면. 근데 우리가 보통 M7이라고 하죠. 여기서 알파벳, 마소, 애플은 공매도 비중이 1% 미만이고, 가장 높대는 메타도 1.4%인데, 테슬라는 항상 공매도 비중이 높았어요. 근데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,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돼요. 그러니까 내년 이익이 2022년 이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. 올해 수익이 좀 안 좋아져서 내년에 회복을 보인다고 가정을 해도, 내년 이익이 2022년 수준이고, 그래서 이제 퍼가 한 65배,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이익이 많이 증가하면 이제 상당히 뭐 그러면 이제 매력이 돋보이는데,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다. 그래서 저는 장기 보유자들은, 우리 뭐 서학개미 분들 대부분 그러실 텐데, 뭐 끄떡없이 뭐 버티고 계셔도 되지만,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압박을 받을 것 같다.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인 게, 저는 모건 스탠리 그 아담 조너스가 분석한 것 같이 이분은 이제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잡았잖아요. 이제 2030년에 이 회사의 여러 사업 부분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역산한 것인데, 그 중에서 이제 순수 전기차 하드웨어가 100달러,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빌리티, 그 로봇 택시랑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,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거 이제 합치면 한 200달러.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테슬라의 그 사업 기업 가치가 한 150달러, 200달러인데, 미래에 나올 사업 부분이 이제 반영이 결국 될 텐데, 하여간 장기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회사라고 저는 보지만,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익성의 압박 요인이 있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.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